최수진입니다. 과학기술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에서 출연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평생 과학기술 분야에서 또 일을 했고 또 이렇게 과학기술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이런 국감 자리를 해서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 자리가 아주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나눠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출연연들이 원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차관님이야 과기부 직원들 정말 이거 정독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들어있고 또 여기에 정말 더 쓸 수 없는 말도 많지만 그래도 되게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일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꼭 정독하시고요. 저 이거 들고 다니면서 4년 내내 체크할 겁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의 어떤 위기나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장관님 또한 출연연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감이나 예산심의나 이런 데 있어서 개별적인 사항도 계속 제가 과기부의 질의를 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많아가지고 일단 예산 수입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했을 때 저희가 5년간 제가 증감률을 봤을 때 총 예산이 한 5조가 넘으면서 한 27%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부 출연금이 16% 정도가 올랐어요. PBS로 보통 통상적으로 뭐 작은 데는 15%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연구원들이 PBS 좀 제발 올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광준 본부장이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PBS 올리는 거.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17년도부터 18년도에 이미 TFT가 만들어졌고요. 그 계획에 의하면 23년도에 50%에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스톱돼 있었습니다. 이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수탁의 경우도 단기 과제가 너무 많이 늘었던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이거를 블록 펀딩 형태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별의 아레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미래 신기술을 할 수 있는 펀딩으로 전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예 그냥 답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 수탁에 대한 경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기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출연연 중에서 약간 산업적으로 있는 출연연들이 있잖아요. 중소나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형태를 저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기술 이전이 통상실시권이 메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네. 근데 저 기업에서 왔는데 통상실시권 절대 안 써요. 누가 쓰냐고요. 그러니까 공공기술은 통상기술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산업화 기술은 전용 실시권으로 저는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술 이전법이 산업부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 과학기술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법 개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과학에서 기술을 이전하는 데서 과학기술에 그런 법이 없다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전용 실시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이요. 지출을 봤어요. 지출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건비 너무 직접비는 41%나 5년 동안 증감을 했어요. 지금 인건비 너무 적어요. 그리고 경상비, 본부장님 경상비 올리실 거죠? 올리세요. 진짜 이거 안 돼요. 아까 황정화 의원도 지적하셨고 제가 좀 물 떨어지는 데가 있다니까요. 꼭 살펴보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줄은 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때문에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년 검토 이 책자 보십시오. 다 65세 해달라고 다 써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소가 무슨 짝이나 한 듯이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정년에 검토하시고 제 생각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구비를 기업에서 받아오거나 자기가 연구할 능력이 출중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두지 마시고 계속 끌고 가셔서 노벨상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떠나갈까요? 2030 나이의 세대들이 왜 떠나갈까요? 저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월급을 받고 여기서 왜 있을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은 시니어들의 그룹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연구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노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저는 여기서 특허 지적 재산에 대한 보상금 그거에 대해서 꼭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우리가 2016년도부터 기타 소득세로 그거 했던 거를 근로소득세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적재산위원장이시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할 수 없을까요? 네, 열심히 힘을 모아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기재위에도 이거 강력하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분명히 저희가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사해서 이거 1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연구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그 연구비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박이 터졌는데 로또 33%밖에 안 됩니다. 세금 맥시멈이 45%네요. 그것만 냅니까? 4대 보험 오릅니다. 오르면 결국은 연구원들이 그거 하고 몇 달 동안 월급이 없어요. 세금 내야 되고요. 보험료 많이 오르시는 거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PBS나 다른 연구비에서 그 돈이 또 빠집니다. 이거 해놓고 세금 반 내고 같이 일하는 팀한테 욕 얻어먹고 어느 연구원들이 이거를 열심히 해보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요소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집어서 규제 바꾸고 실제로 현실을 알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거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현실 감각이 공무원들과 물론 알아요. 다 알지만 정보와의 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을 해주시고 이사장님 자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후편하겠습니다. 지금 이공계가 여기서 보시면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떨어질까요? 물론 사람 인구가 적어지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의대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는 안 가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가죠. 내가 이걸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거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기술 분야의 인력이 모자랍니다. 왜 모자랄까요? 이런 인력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들이 새로운 신기술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이제는. 기존 것도 좋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해야 되고 그런 인재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최근에 공공연에서 그 해제되셨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좀 플렉서블하게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뭐 공무원 체계처럼 뭐 몇 급 해서 오겠냐고요. 외국에 있는 중요한 사람도 오고 한국에서 기업으로 갈 사람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주청에서 그 제도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연구소 자체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플렉서블한 그런 인사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한테도.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키우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연구를 출연연에서 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 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 석사나 박사들이 지금은 현재는 되게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그들한테 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하는 인력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되지 않을까? 보면 지금 리크루트나 이런 의견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거 외국인 인력 데려다 썼으면 제대로 한국에 쓸 수 있게 DB 만드시고 판로 개척하시고 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루트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잘해놓고 이걸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너 취업 안 하니? 하고 물어봤던 이런 조건들을 보면 실제로 그들에 대해서는 비자 여건도 있고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드시고 외국인 석박사를 양성해서 우리나라에 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공계 육성 계획 하나 그다음에 육성 계획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여성 인력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50%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력들이 지금 중간에 다 위로 갈수록 실제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리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도 이미 했지만 책임 연구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